윤희는 병원에 갔어요. 윤희는 발열, 가래기침, 호흡곤란이 있어서 뭔가 아픈 것 같아서 감기인 것처럼 넘기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먼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피 검사도 하면서 ABGA, 스푸턴 검사, 배양 검사 결과도 알게 되었어요. 배양 검사 결과 전까지 광범위 항생제를 쓰면서 예방적으로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약을 받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폐렴에는 가래와 기침이 동반되는데 이때는 진해 거담제를 사용합니다. 코프 시럽, 코데인, 뮤코테인 등을 쓰고 호흡곤란이 있을 시엔 기관지 합성제를 쓰는데 기관지 합성제에는 베타2 작용제, 한콜린제, 메틸젠틴 유도체가 있습니다. 베타2 작용제에는 소프성과 지속성으로 나뉘는데 소프성은 살부타몰, 알부테롤, 벤톨린 등이 있고 지속성은 설메테롤, 호몰테롤 등이 있습니다. 항콜린제는 마트로핀, 아트로빈스가 있고 메틸젠틴 유도체는 테오필린, 아미노필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의 항원 항체를 줄이기 위한 약물로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데 풀미코트, 풀미칸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어, 괜찮아. 네? 이런 정도가 폐렴. 폐에 염증이 생겼잖아. 염증 반응이라는 것 자체는 항원항체 반응 자체가 일어난 이유는 혈액 중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잡아먹으려고, 잡아먹고 이제 세포를 치유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이제 백혈구가 가겠지. 이제 뭐 간단 말이지. 그래서 막 싸워. 싸우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열이 나. 열기가 막 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나서는 또 사체들도 좀 발생하겠지. 추출물. 이런 것들이 막 생겨. 그러다가 백혈구가 이기면 이제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감기 걸리고 뭐 코 막히고 가래 생기고 열 나고 그러다가 약 먹고 어느 정도 좀 쉬어주면은 괜찮아지잖아. 그럼 백혈구가 이긴 거야. 근데 여기에서 면역력 떨어지고 아니면 엄청 큰 바이러스, 내 몸이 이기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이제 하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폐렴인 거거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안 지게끔 여러 가지 면역 체계들도 발동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털이라든가 그다음에 점막, 그다음에 구강 쪽에 뭐가 있냐 편도 있지. 인두 편도 이쪽에서 막아버려. 그래서 이제 막 편도도 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상기도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관지가 좁아져. 이거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야.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기관지라는 얘기는 공기의 통로인데 이 통로가 좁아지는 거다. 그러면 숨을 못 쉬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든 세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숨을 못 쉬어.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반응을 조금 이제 저해시키고 염증반응을 좀 저해시켜야 되는데 병원에서 대부분 폐렴 환자들이 히스토리 테이킹 해보면은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반 뭐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한 3일치를 처방을 해줬는데 먹어보니까 낫지도 않고 더 숨은 차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오라고 해서 왔어요. 병원에 대부분 큰 병원으로 딱 가게 되면은 그럼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안 난다? 그럼 당신은 폐렴인 것 같은데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만 가지고 대상자한테 약물을 처방할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된단 말이야. 진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면은 엑스레이 찍지. 그다음 피 검사하지. 음.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염증이니까 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제는 항생제잖아. 그치? 근데 항생제를 그냥 막 처방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염증에 특화된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컬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컬처는 뭐 스포츠 컬처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블러드 컬처를 뭐 진행을 하든지 컬처를 진행인데 피검사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뭘까? 일단 더블도 올라가. 그래. 그다음 염증 수치. 그렇지. CRP, ESR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단 말이지. 그다음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폐 침륜이 발생해야 돼. 그렇지. 폐 침륜은 엑스레이를 딱 찍었을 때 폐가 하얗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츄레이션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세츄레이션을 이제 재보면은 너네 포터블로 이렇게 손가락에다 대는 거 그런 거 한테 재보면은 뭐 88%. 레스피레이션은 보상하려고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그렇지. 얘는 보상작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도 대상자가 세츄레이션이 자꾸 이렇게 88%고 레스피레이션이 뭐 30배 이상 된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 산소를 줘야 되겠지. 그지 필요에 따라서 이건 케바케인 거야. 뭐 이 정도 아니고 세츄레이션은 뭐 98%인데 레스피레이션만 좀 올라가고 피버 좀 나고 이 정도면은 뭐 산소는 안 주겠지. 근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세츄레이션이 88%에다 레스피레이션이 30회 이상 막 가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뒤틀리겠어. ABJ가 뒤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ABJ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가고시에 ABJ 판독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근데 ABJ는 호흡성이냐, 대사성이냐, 이거를 물어봐. 근데 대부분은 호흡과 관련된 질환이다. 그럼 대부분 호흡성이야. 그 다음에 어떤 질환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신장 질환, 뭐 간 질환, 뭐 대사가 안 돼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된 건 대부분 대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ABJ 문제에서 대사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 대부분 호흡성과 관련된. 왜냐면은 이 호흡이 그 pH 밸런스를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든. 어떤 질환 걸렸을 때도. 그래서 이제 ABC를 판독하는 방법은 첫 번째 pH를 먼저 판독을 해야 돼. 그래서 pH 정상치를 알아야 되겠지? 7.35에서 7.45 이제 이런 건 알겠지. 그래서 요 아래로 가면은 산증이고 이 이상 가면은 알칼리증. 그다음 두 번째 뭘 봐야 되는 거야? CO2. CO2 정상치 얼마야? 35에서 40.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지 간에 우선은 산증이냐 대사증이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pH를 보고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는 호흡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세 번째 HCO3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염기잖아. 얘는 정상치가 얼마였지? 22에서 26. 그래서 요거의 수치가 뭔가 변경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대사성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요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딘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지. 이렇게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은 뭐 엑스레이 해가지고 항생제 쓰면 많이 좋아져. 그 다음에 열이 나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날아가겠어, 안 날아가겠어? 날아가. 그래서 열 나는 사람들이 수액을 주면 열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서 탈수가 진행이 돼.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뭐부터 주면 수액부터 주지 않았어? 그치? 그래.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폐렴인 것 같은데요. 입원을 한 2, 3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치겠지.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 입원을 했는데 대상자의 치 컴플레인. 줄고소가 뭐냐면 숨차, 피버, 기력 없겠지. 기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래 많고. 이런 대부분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보면은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항생제 치료니까 항생제 처방을 할 거야. 근데 항생제 처방하기 전에 항상 무슨 뭘 검사를 하라고 했어. 뭐 그렇지 세균 배양 검사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세균 배양 검사는 나오는 동안에 며칠이 걸리냐면 그렇지 3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려. 그러면 이때 이전에 3에서 7일 동안은 무슨 항생제를 쓰냐면 이거를 예방적 항생제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거든.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해서 쓰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피버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 플루이드 왜? 잘 못 먹거든.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ODW, 소두당 들어간 플루이드나 아니면 그냥 대상자가 밥을 좀 먹는다. 그러면 이제 노말셀라인 이런 걸로 이제 하이드레이션 시키면서 요게 주치료야.
그 다음에 대상자가 숨이 차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가래가 있잖아. 요 약제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대상자가 숨이 차는가 봤더니 이 염증이 들어오면서 기관지가 어, 여, 그,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관지가 좁아져.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기본적으로 확장제를 쓰는데 기관지 확장제도 뭐 작용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그렇지. 지속형이 있어. 속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폐렴 환자한테 쓰기보다는 천식 환자한테 많이 쓰는 거지, 천식 환자. 근데 이게 기관지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이 기관지에 보면은 이게 평활근들이 있잖아. 평활근들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수축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기관지도 보면은 음, 교감신경 뭐 알파, 뭐 베타, 뭐 감마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대부분 베타, 교감신경 작용제? 얘가 이 기관지 평활근에 끈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 나도 이거 정확한 기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우리가 호흡기니까 이런 약제들을 뭐 IV 하거나 먹는 것보다는 직접 흡입을 해가지고 이 평활근을 직접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약제를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계 환자들은 무슨 약제를 쓰냐면은 네블라이저를 써. 네블라이저 분무요법? 음, 분무요법. 그래서 약제들이 대부분 분무제로 많이 나와. 네블라이저 분무제.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이 베타 작용제라고 얘기해. 베타 작용제, 베타2 작용제, 베타2 작용제. 그래서 베타2 작용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냐면 연애가 얘기했듯이 쇼크효성, 뭐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알부테론 이거 하나 외워. 알부테론. 이 알부테롤의 상품명이 뭐냐면은 벤톨린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여기 아가 들어가 있고, 여기 벤티 사이즈가 있는데,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있잖아. 그 아메리카노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아트로벤트라는 약제가 있어. 이 아트로벤트는 아트로핀에서 유래됐어. 근데 아트로핀이 무슨 약제냐면은, 항콜린제라고, 우리가 대부분 아트로핀을 언제 주냐면, 기관지 내시경 할 때, 여기 기관지에 가래가 막 많으면 안 보이잖아. 기관지 그거를 이제 줄여주려고 미리 주는 약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면은 아트로벤트를 흡입한다는 얘기는 기관지 가래를 갖다가 조금 없애주는, 그러니까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제의 효과를 얻으려고 아트로벤트, 요거를 흡입제제로 만든 거야. 그 이름이 아트로벤트야.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어고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 말고, 이 좁아지는 거잖아. 그 좁아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약제가 있어. 그 약제가 뭐냐면은, 음, 메틸잔틴 유도체라고 해서 작용은 나도 실은 뭐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지지 않게끔 확장은 안 해주더라도 좁아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약제가 뭐냐면은, 아미노필린. 그렇지. 테오필린이요. 이제 얘는 메틸잔디 유조차인데 테오필린은 얘는 피부 메디케이션 제제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가 아미노필린은 IV 제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베타 작용, 베타2 작용제도 그렇고 이 메틸잔디 유도체도 그렇고 작용이 뭐냐면은 생활근을 이제 이완을 하다 보니까 이 베타2 작용을 하면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근육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관이 심장이었거든.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또 미쳐. 그래서 이걸 너무 과량으로 쓰잖아? 그러면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 부정맥이 일어나. 부정. 그래서 특히나 과량으로 쓰거나 특히나 아미노필름 과량으로 쓰게 되면 대표적인 어, 부작용이 이 부정맥. 이것도 이제 죽어보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면 갑자기 숨을 못 쉬면 기관지를 확 확장시켜줘야 되는 그러면서도 작용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국어고시에서 잘 나오는 거야. 음.
이런 암을 빌리는 부작용. 얘도 빨리 쓰면 이제 부정맥이 오거든. 또 요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숨차냐? 염증이 생겨서 숨이 차는 거잖아. 염증이 생겨서 숨이 차고 가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지 훨씬 더 숨쉬기가 편하겠지. 그래. 그래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약제를 쓰냐면, 항염증 제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야. 이 스테로이드 제제도 이제 흡입 제제로 만드는 거지. 흡입제. 이 스테로이드의 흡입제가 무슨 약제가 있냐면, 어, 팔미 코트. 대부분 뭐 무슨 뒤에 코트, 뭐 무슨 손,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거든. 그러면은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항원항체 반응을 줄여줘서 다시 말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해가지고 기관지를 좀 좁아지는 걸 억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대상자가 숨을 못 쉴 때 주는 게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은 정규적으로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계속 투약하는 게 좋을까? 이거 생각해봐. 숨이 막 차. 그때 풀미코트를 주는 게 효과가 좋을까? 아니면은 시간대 딱딱 맞춰가지고 풀미코트를 주는 게 좋을까? 딱딱 맞춰. 왜? 왜? 그래, 항원항체 반응이 이게 일어나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원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대상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해. 요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단 말이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너네들이. 이해하니? 응. 그 예를 들어서 알부타롤 벤톨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숨이 차. 그럼 그때 줄 수 있어. 음. 그때 줘도 돼. 하지만 플리코트는 시간을 딱 정해서 증상이 없어도 줘야 되는 약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가래를 잘 뱉게끔 해준다거나 또는 뭐 가래가 잘 나오게끔 해준다거나 이건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야. 이거 외에도 뭐 너네들 염증 반응에서 뭐 뮤코트리엔이 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이게 부가적인 것들이야. 뭐 비만세포 안정제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야. 알겠지? 이제 그런 것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고담제, 진해제. 진해제는 왜 쓰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기침을 해버려. 그러니까 가래는 없는데 기침만 해. 그럼 어떻게 돼서 기관지가 또 손상돼서 염증반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진해제를 쓰는 거지. 무턱대고 진해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진해제 외워야 된다고 했어? 안 외워야 된다고 했어? 외워야 된다고 했어. 대표적인 진해제는요, 코프 시럽하고, 그 다음에 코데인이에요. 음. 코데인은 마약성 진해제지. 근데 거담제는 가래를 묽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뮤코팩트라든가 뮤코미스트라든가 미스트 같은 경우 미스트 하니까 뭔가 네블라이저 느낌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거담제도 먹는 약제가 있고 이날레이션 그러니까 네블라이저 하는 약제가 또 있어요. 어쨌든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너네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너네들이 봤을 때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염증제제라고 했잖아. 항염증제니까 우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면역력이 좋은 거니 안 좋은 거니? 좋은 거야. 그런데 항염증이란 얘기는 뭐냐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주균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특히나 흡입제 같은 경우는 이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상세균들을 또 죽이거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상수균들이 죽게 되면은 어떤 균들이 또 포진을 하냐면 곰팡이. 곰팡이가 살아요.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곰팡이 잘 오잖아.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흡입제의 가장 큰 관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흡입하고 나서는 꼭 입안을 헹궈야 돼. 그래서 구강 칸디다가 잘 생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숨차니까 자세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자위. 그렇지. 자위.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셔야 돼. 네. 그래야지 가래가 좀 뭐 울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 폐렴의 치료는 뭐냐면 호흡을 잘 할 수 있게끔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 항원항체 반응인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가래를 잘 뱉어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니까 탈수가 진행되니까 수분 섭취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염증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이야, 얘들아. 잘 먹어야 돼, 잘 못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특히나 비타민 C 이런 것들, 비타민 B 뭐 이런 것들 잘 먹게 해서 푹 쉬게 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부가적인 요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증상을 좀 완화하는 그런 치료를 조금 한다면 환자가 좀 좋아지겠지. 그래서 폐렴은 이렇게 하고 호흡기계는 여기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알겠지? 응.